쉿, 조용히 해.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예민해진 것뿐이에요. 예민? 아니, 아까 들린 그 말 정리라 했지? 무슨 정리를 한다는 거야? 그건 회사 일 얘기예요. 프로젝트 정리하는. 숨길 일이 있니? 순간 백구가 탁 하고 앞발로 바닥을 긁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백구 어디가 아픈 거 아니에요? 평소랑 너무 달라요. 백구야, 뭘 그렇게 찾고 있는 거니? 추석날 아침 차례상 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 평생 얌전했던 개가 갑자기 상을 들이받는다. 쏟아진 송편 사이로 튀어나온 낡은 봉투 하나. 그거 건드리지 마. 며느리의 절규가 울려 퍼지는 순간 3년간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경기 남부의 작은 마을, 감나무가 주황빛을 머금고 있는 가을 오후입니다. 마당 한켠에 줄지어 선 장독대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스며들고 집 뒤편 밭에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늦가을 정취를 자아냅니다. 윤자는 부엌에서 명절 준비에 한창입니다. 벽에 걸린 큰 글씨 달력을 힐끗 보더니 가스레인지 위에서 지글거리는 전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늘어놓습니다. 올해 참깨는 영박했어도 그래도 명절상은 풍성하게 차려야지. 발밑에서는 크림색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할머니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다닙니다. 백구의 눈빛이 유독 영리해 보이는 것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동반자의 눈빛이기 때문일 겁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아들 철민과 며느리 서진, 그리고 손자 도윤이 오후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윤자는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철민의 목소리가 어딘지 무거웠거든요.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 집담보대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윤자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집담보 얘기는 그만하자고 했는데 또 꺼내지는 않겠지. 윤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에 힘을 주어 반죽을 치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혼자서 이 집을 지켜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집에는 남편과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구석구석 배어 있었습니다. 마루에 남은 흠집 하나하나, 기둥에 새겨진 철민의 키 표시까지도 소중한 기억의 일부였죠. 부엌 창문 너머로 마당이 내려다 보입니다. 남편이 손수 심었던 감나무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면 남편과 함께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곤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 합니다. 백구가 윤자의 치마폭을 살짝 건드리며 응애하고 작게 웁니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백구야,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윤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백구는 남편이 데려온 개입니다. 처음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백구가 윤자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생전에 이 개는 영물이야. 사람 마음을 다 안다니까라고 하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가 넘었습니다. 아직 송편을 빚어야 하고 나물도 무쳐야 합니다. 윤자는 분주하게 손을 놀리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철민네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 집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집이고 무엇보다 철민이 태어나서 자란 집이기도 하니까요. 대문 앞 우물가에서 첫걸음을 뗐고 마당 모래밭에서 소꿉놀이를 하며 자라난 곳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철민입니다. 엄마, 지금 출발했어요.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여전히 무거워 들립니다. 윤자는 대답합니다. 그래, 조심히 와. 전도 다 붙였고 송편도 거의 다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윤자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통화 내내 서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까요? 백구가 갑자기 대문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아직 차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감지한 모양입니다. 뭘 그렇게 기다리니, 백구야? 윤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백구의 눈빛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손질을 마친 윤자는 거실로 나가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녹그릇을 정성스럽게 닦고 과일을 정갈하게 깎아서 놓습니다. 모든 것이 예년과 같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 추석이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 집안 곳곳에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마당에 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자 백구가 갑자기 짖으며 대문으로 달려갑니다. 평소와는 다른 낮고 긴 울음소리였습니다. 윤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마당으로 나가는데 차에서 내리는 가족들의 표정이 어딘지 어둡습니다. 서진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지만 눈빛이 굳어 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밝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전 냄새가 벌써 여기까지 와요. 와, 최고네요. 도윤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지만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할머니, 나 키 많이 컸죠? 윤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합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가 제일 많이 컸지. 철민이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경로당에서 빌려온 듯한 접시들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보자기 선물이 하나둘 나옵니다. 엄마, 이거 서진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하지만 철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없습니다. 윤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구나, 서진아.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백구가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가족들 주위를 맴돕니다. 특히 서진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며 킁킁거리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진이 불편한 듯 말합니다. 백구가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요? 윤자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평소엔 이렇지 않은데. 잠시 후 서진이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시고 있을 때 핸드폰이 작게 울립니다. 서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전화를 받습니다. 네,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이어갑니다. 잔금은 추석 지나면 바로. 네, 그 집은 곧 정리될 거예요. 그때 백구가 부엌 문턱에 나타나 서진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평소에 온순하던 백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놀라며 뒤로 물러서자 백구는 더욱 날카롭게 짖기 시작합니다. 쉿, 조용히 해. 서진이 급하게 전화를 끊으며 백구를 제지하려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경계하는 자세를 풀지 않습니다. 윤자가 부엌 소음을 듣고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이 당황하며 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구가 갑자기. 윤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방금 전 서진의 전화 통화 중 정리라는 단어가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리? 무슨 정리를 한다는 거야? 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그게 회사 일이에요. 프로젝트 정리하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자는 오랜 세월 며느리를 지켜본 경험으로 서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서진아, 나한테 숨길 일이 있니? 철민이 마당에서 짐 정리를 마치고 들어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나요? 서진이 재빨리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백구가 좀 예민해해서. 철민도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챕니다. 엄마, 백구 어디 아픈 데 있나요? 평소랑 너무 달라요. 윤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관찰합니다. 백구는 여전히 서진 쪽을 주시하고 있고 때때로 거실 쪽을 향해 킁킁거리기도 합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듯한 행동입니다. 백구야, 뭘 그렇게 찾니? 도윤이 방에서 나와 묻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차례 지내요? 윤자가 시계를 보며 답합니다. 저녁 먹고 나서 하자. 아직 시간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갑니다. 서진의 전화 통화, 백구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가족들의 어두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거실로 가서 앉아 있는데 백구가 계속해서 서진 주변을 맴돕니다. 특히 차례상이 놓일 거실 테이블 주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서진의 시선이 잠깐 테이블 아래로 향했다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철민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엄마, 오늘 차례 지내고 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윤자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게 좀 복잡한 일이에요. 철민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백구가 갑자기 테이블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며 더욱 집요하게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서진이 일어나서 백구를 떼어내려 하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백구가 왜 이러지? 윤자가 중얼거립니다. 그때 도윤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백구가 뭔가 찾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아이의 순진한 말이었지만 윤자와 서진의 얼굴에는 서로 다른 표정이 스쳐갑니다. 윤자는 궁금증이, 서진은 불안함이 스쳐갑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해집니다. 백구는 여전히 테이블 주변을 떠나지 않고 서진은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윤자는 이 모든 상황이 내일 아침 차례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백구는 거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윤자의 방 앞에서 잠을 자는데 오늘만은 테이블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서진이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자 백구가 다시 한번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서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백구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집안 곳곳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윤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하얀 보자기를 깔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제수를 올립니다. 녹그릇에 담긴 나물들, 정갈하게 썬 대추와 밤, 어젯밤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까지. 상이 점점 풍성해질수록 윤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백구는 밤새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테이블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자가 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백구는 테이블 아래를 계속 주시하며 때때로 낮은 소리로 끙끙거립니다. 백구야, 너 왜 그러니? 아픈 데 있어? 윤자가 걱정스럽게 말하지만 백구는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여듭니다. 철민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지만 얼굴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서진도 한복을 입었지만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진하지 않아 피곤해 보입니다. 도윤만이 유일하게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 상 진짜 예쁘게 차렸네요 라고 말합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자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차례 지내고 나면 대출 연장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자의 손이 순간 멈춥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아니에요. 급한 건 아니고. 그냥 상황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서진도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상황이 좀 도윤 학원비도 있고 저도 직장에서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윤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그때 백구가 갑자기 상 아래를 더욱 집요하게 킁킁거리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테이블 다리 사이를 파고들며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철민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백구 좀 어떻게 해요? 차례 지낼 때 방해될 것 같아요. 백구야, 왜 그래?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 윤자가 백구를 달래려 하지만 백구는 더욱 흥분한 듯 테이블 아래를 집중적으로 탐색합니다. 서진의 시선이 잠깐 테이블 아래로 향했다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순간을 백구가 놓치지 않고 서진을 향해 날카롭게 짖습니다. 어머, 백구가 왜 나한테? 서진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자 백구는 더욱 거세게 짖기 시작합니다. 도윤이 무서워하며 아빠 뒤로 숨습니다. 아빠, 백구가 왜 그래요? 철민이 백구를 제지하려 하지만 백구는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윤자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차례부터 지내자. 백구는 아마 어디 불편한가 보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무언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종종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백구는 영물이야.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니까. 가족들이 상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윤자가 향을 피우고 절 순서를 정하려는데 백구가 갑자기 상과 가족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자세입니다. 백구야, 비켜. 철민이 소리를 내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서진이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어머님, 빨리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희 오늘 일찍 돌아가야 해서. 윤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벌써? 추석인데 하룻밤은 자고 가야지. 그게 철민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서진의 대답이 어색합니다. 철민도 의외라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지만 서진은 시선을 피합니다. 백구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크게 짖습니다. 드디어 차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윤자가 먼저 절을 올리려 할 때 백구가 갑자기 상 앞에 딱 버티고 앉으며 길고 낮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물러서. 철민이 참다 못해 큰 소리를 내며 백구를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백구는 더욱 완강하게 자리를 지키며 심지어 앞발로 상 다리를 건드려 테이블을 살짝 흔들기 시작합니다. 상 위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송편 몇 개가 굴러떨어집니다. 서진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머님, 개 좀 묶어두면 안 되나요? 제사상 앞인데 이게 무슨... 목소리에 평소에는 없던 날카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윤자의 이마에 핏줄이 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선 조상 앞에서 소리치는 법 없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도윤이 무서워하며 작게 웁니다. 철민이 어색하게 중재하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백구만이 여전히 상 앞을 지키며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기라도 하는 듯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윤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백구가 왜 이러나? 근데 상 밑에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아직은 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차례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만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서진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또다시 시계를 확인합니다. 그녀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온몸에서 느껴집니다. 철민은 백구와 실랑이를 벌이느라 정작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놓치고 있습니다. 윤자만이 예리한 눈으로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직감이 점점 확실해져 갑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차례가 시작됩니다. 윤자가 첫 번째로 절을 올리기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상 바로 앞에 턱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길고 애절한 소리로 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백구야, 제발. 윤자가 애원하듯 말하지만 백구는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웁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철민이 백구를 끌어내려고 시도합니다. 정말 미치겠네. 엄마, 백구 어디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하지만 백구는 철민의 손길을 피하며 다시 상 앞으로 돌아와 앞발로 상 다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테이블이 흔들리면서 상 위의 제수들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녹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도윤이 무서워하며 할머니, 백구가 왜 이래요? 라고 울먹입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상 다리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 더욱 흥분하며 짖기 시작합니다. 서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립니다. 아, 안 돼. 서진이 무의식적으로 외치자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윤자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서진이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백구가 다칠까 봐서.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철민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서진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서진이 고개를 흔들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테이블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구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테이블 아래를 파헤치려 합니다. 윤자가 일어서서 백구 옆으로 다가갑니다. 백구야, 뭘 그렇게 찾니? 무릎을 꿇고 테이블 아래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서진이 급하게 말립니다. 어머님, 위험해요. 백구가 흥분해 있어서. 하지만 윤자는 이미 서진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지? 윤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 아래를 떠나지 못합니다. 철민이 답답해하며 직접 테이블 아래를 확인하려 합니다. 내가 직접 봐야겠네. 그러자 서진이 갑자기 일어서서 철민의 팔을 붙잡습니다. 안 돼요.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모든 가족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고 서진은 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백구만이 여전히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윤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해. 내 남편이 그 테이블 밑에 뭔가 감춰둔 걸 알고 있었지? 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어머님, 대답해. 윤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도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숨겨뒀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오히려 더욱 큰 충격을 줍니다. 서진이 마침내 고백합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집니다. 뭔데? 철민이 참다 못해 소리칩니다. 도대체 뭘 숨겨둔 거야? 그 순간 백구가 마침내 테이블 다리 틈 사이로 코를 밀어넣더니 무언가 종이 같은 것을 건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서진이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그게 나타나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구의 집요한 노력으로 테이블 아래쪽에 테이프로 붙여진 무언가가 살짝 떨어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자가 결심을 굳힙니다. 백구야, 비켜.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서진이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어머님,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윤자는 이미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철민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함께 테이블 아래를 확인하려 합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가족 모두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백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짖습니다. 마치 이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알리는 듯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서진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립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그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테이블 아래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자의 손끝이 그 무언가에 닿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오고 마치 죽은 남편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도윤이 무서워하며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철민은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온 가족을 감쌉니다. 절이 끝나갈 무렵 백구가 갑자기 정광석화처럼 뛰어올라 상을 들이받습니다. 백구. 윤자가 외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판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던 송편과 전이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녹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려 퍼지며 나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모두가 순간 얼어붙어 있을 때 기적처럼 상 바닥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와 도윤의 발치에 굴러갑니다. 봉투는 투명 테이프로 상판 아래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는데 상이 기울면서 테이프가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봉투는 오래된 황색 봉투로 습기에 살짝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두 눈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 서진이 다급하게 외치며 봉투를 향해 달려가지만 철민이 더 빨랐습니다. 뭔데 이렇게까지 숨겨야 했어? 철민이 봉투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윤자가 더 빠른 손놀림으로 봉투를 낚아챕니다. 내가 먼저 확인해야겠다. 봉투를 여는 윤자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오래된 봉투라 그런지 테이프 자국이 여러 겹 있고 안에서 몇 장의 서류가 조심스럽게 접혀진 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입니다. 본인 김진수는 사망 이후 본체와 밭 1100평을 쳐 윤자에게 단독 상속함을 여기에 명시한다. 철민이 그 글을 보고는 아버지 글씨 라며 중얼거리며 손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토지대장 등본과 인감증명서 사본입니다. 집과 땅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로 각각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윤자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이것들을 여보가 왜 이렇게 감춰뒀을까? 그런데 봉투 맨 아래에서
또 다른 편지가 하나 더 떨어집니다. 이것은 윤자 앞으로 쓰인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윤자야, 혹시나 내 서류들을 누가 건드리려 한다면 상 밑을 뒤져봐라. 백구는 알아볼 거야. 그 개는 영물이거든. 우리 집안을 지켜줄 거다. 편지를 읽는 윤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철민과 서진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철민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고 서진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서진아, 너 이걸 알고 있었구나. 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배신감과 실망감이 섞인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알고 있었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당신이 출장 간 사이에 직접 상 밑에 붙이시는 걸 봤어. 윤자가 놀라며 묻습니다.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말했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빚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서류들이 나타나면 철민이 또 어떻게든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할 게 뻔했잖아요. 어머님께 또 짐이 될 것 뻔하고. 철민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래서 숨겼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믿을 수 없었어. 서진이 드디어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당신 그때 얼마나 눈이 돌아가 있었는지 몰라. 빚에 치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잖아. 매일 술 마시고 집에서 고함 지르고. 윤자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만해, 둘 다. 하지만 서진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악역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집마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도윤이까지 생각하면. 그때 서진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혀 있고 연체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막다른 상황인지. 독촉장에는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무서운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윤자가 독촉장을 보고는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철민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능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까지. 무능한 게 아니야. 윤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거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백구가 조용히 윤자 옆으로 다가와 앉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꼬리는 더 이상 흔들지 않지만 눈빛은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윤자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 우리 집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구나. 도윤이 바닥에 흩어진 송편을 주우며 묻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 잃는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든 어른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윤자가 손자를 안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낼 거야. 서진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차라리 제가 독한 며느리가 되어서 어머님을 몰아붙이는 악역이 되는 게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야 가족들이 덜 상처받을 줄 알았고. 윤자가 서진의 손을 잡습니다. 악역이 어디 있니?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지.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철민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남기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숨겨두셨을까요? 아마도. 윤자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울 때 이 집만은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으셨나 보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셨던 거야. 그때 윤자가 봉투를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맨 아래쪽에 작은 메모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밖끝자락 작은 묘 옆에 묻어둔 열쇠가 있다. 우리 집 정직하게만 살라는 자물쇠의 열쇠다.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자는 바닥에 무너져 앉아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듯 읽으며 남편의 마지막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이걸 누가 언제 상 밑에 붙여놨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목소리에 간절함과 궁금증이 묻어 있습니다. 철민이 서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야? 다른 누군가가 한 건 아니고?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아요. 시아버님이 직접.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그녀가 그때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철민이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3박 4일 긴 출장이었죠. 그날 시아버님이 저를 거실로 부르시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아주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말씀하시길 본인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싶다고 하시면서 혹시 나중에 누군가 이 서류들을 찾는다면 백구가 알려줄 거라고 하셨어요. 철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말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철민이가 빚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이 서류 얘기만 하면 또 어떻게든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할 게 뻔했거든요. 윤자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막은 거구나. 남편 몰래 혼자서. 죄송해요, 어머님. 서진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 상황을 알아주세요. 철민이가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 매일 밤 술 마시고 집에서 소리 지르고 심지어 어머님한테까지 집을 팔자고 했잖아요. 철민의 얼굴이 점점 붉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렇게까지? 믿을 수 없었어요. 서진이 드디어 속마음을 터뜨립니다. 사업 실패하고 나서 철민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기억해요? 밤새 술 마시고 집에서 고함 지르고 심지어 도윤이 앞에서까지 어머님 모르시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윤자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철민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시기였고 자신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안타까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참 어려웠지. 우리 모두가. 윤자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서진아, 그래도 가족끼리 숨기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서진이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냅니다. 여러 번 접혀있던 대출 관련 서류들입니다. 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서류를 펼쳐보니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신청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철민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모두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 철민이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기억이 안 나. 철민이가 술 먹고 작성해 둔 거예요. 서진이 차분히 설명합니다. 매번 술 먹을 때마다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 두고 다음 날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술이 깨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윤자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막막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감춘 거구나. 네, 맞아요. 서진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서류들을 보시면 철민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제가 악역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이 어른들의 진지한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쁜 일 한 거예요? 왜 다들 무서운 얼굴이에요? 서진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니야, 도윤아.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거야. 다만 방법이 좀 잘못됐을 뿐이야. 철민이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나? 가족들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나? 못된 게 아니야. 윤자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절박했던 거지.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은 좋았어. 하지만 방법이 너무 혼자서 끌어안으려고 했구나. 백구가 조용히 가족들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차분한 표정입니다. 때때로 고개를 기울이며 가족들의 대화를 듣는 모습이 정말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윤자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았을 거야. 서진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족을 불신하게 됐어요. 철민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워했어요. 이 집까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도윤이 미래도 생각하고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이해한다. 윤자의 목소리가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도 이해하고 철민이 마음도 이해해. 둘 다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 다만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해지자.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녀가 가족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말합니다. 비밀이 많을수록 가족은 멀어지는 거야. 그때 윤자가 남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봅니다. 밖끝자락 묘 옆에 묻어둔 열쇠. 그녀의 눈빛이 점점 결연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여보가 마지막에 뭘 남겨뒀는지. 철민과 서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무렵 윤자의 집에 마을 이장과 동네 법무사, 새마을 금고 담당자가 차례로 도착합니다. 윤자가 발견한 서류들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엎어진 차례상의 흔적이 남아있고 가족들의 표정도 하나같이 진지합니다. 법무사가 윤자가 건네준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안경을 벗으며 말합니다. 자필로 작성되어 있고 도장과 날짜가 명확합니다. 증인은 없지만 자필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법적 효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갑니다. 철민이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무능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지키지 못할 뻔했어요. 무능한 게 아닙니다. 법무사가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누구나 어려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새마을 금고 담당자가 가져온 서류를 펼쳐놓으며 설명합니다. 현재 이 집과 땅의 감정가를 보면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상당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를 처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희망적인 소식에 가족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윤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손을 모으며 말합니다.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평생 일구어 놓은 집이고 철민이가 자란 집이에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그녀가 미리 생각해둔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밭 일부는 전세로 내놓아서 당장 현금을 만들고 철민이는 채무 조정 신청부터 하자고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합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을 통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자도 줄일 수 있고 상환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철민이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솔직하지 못한 게 너 혼자가 아니야. 윤자가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위로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이유로 진실을 피하고 있었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때 서진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어머님, 사실 이것도 있어요. 그것은 철민의 사업 실패 과정을 정리한 서류들과 모든 채권자들의 명단, 그리고 각종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라도 정리해 보려고 몇 달 동안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철민이 놀라며 아내를 바라봅니다. 이런 것까지, 언제 이런 걸 다, 당신을 도우려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윤자가 서진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고마워, 서진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 알겠어. 그녀가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해결해보자. 가족인데 뭘 그렇게 혼자서만 끙끙 앓았어. 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실 마을에서도 철민이네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다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마을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법무사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하나씩 제시합니다. 우선 채무 조정 신청을 하고 밭 일부를 활용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농촌 체험이나 전원 생활을 많이 찾거든요. 펜션이나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도윤이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펜션 해요. 백구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마당도 넓고 아이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짓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윤자가 손자를 안으며 말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도윤아. 할머니도 그런 생각 해봤어. 이 넓은 집과 마당을 혼자서만 쓰기. 애는 너무 아까웠거든. 그녀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집은 지키되 활용 방법을 새롭게 바꿔보자. 그러면 빚도 갚고 새로운 수입도 생기고 새마을금고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농촌 체험이나 펜션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저금리 대출이나 창업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점점 더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대안들이 하나씩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윤자가 유언장을 다시 한번 펼쳐 읽어봅니다. 뒷장에서 짧은 메모를 발견합니다. 남편의 글씨로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살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 백구가 증인이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철민이 그 글을 읽고 감격하며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셨군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가라고. 그럼 윤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 너도 그 마음을 이어받았고
서진이 결심을 다지며 말합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정말 솔직하게 살겠어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야죠. 좋아. 윤자가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 그래야 진짜 가족이지. 법무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고인의 뜻이 매우 명확합니다. 이 집과 땅을 지키면서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라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고요. 모두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백구가 조용히 가족들 옆에 앉아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만족스럽고 안정된 표정입니다. 윤자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여보가 내게 맡긴 일을 정말 잘 해냈구나. 이장이 일어나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마을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웃이니까요. 법무사와 금고 담당자도 각각 명함과 연락처를 남기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후 돌아갑니다. 가족들만 남은 조용한 저녁, 윤자가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고도 짧았다. 하지만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철민과 서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미소를 짓습니다. 도윤이 백구를 꼭 안으며 말합니다. 백구야, 넌 정말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슈퍼히어로 같아. 백구가 꼬리를 활발하게 흔들며 응답합니다. 마치 당연하지. 이 정도는 기본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오히려 한결 밝아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앞으로 함께 헤쳐나갈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제 엎어졌던 차례상 대신 온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는 따뜻하고 푸짐한 아침 밥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백구가 평소보다 더욱 활발하게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정겨워 보입니다. 백구야, 오늘은 내가 진짜 주인공이야. 윤자가 백구의 밥그릇에 평소보다 2배는 푸짐하게 사료를 담아주며 말합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주지 않던 삶은 달걀까지 올려줍니다. 백구가 고개를 기울이며 윤자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이 정도면 내가 한 일에 비해 적당한 보상이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부엌으로 모여듭니다. 서진이 가장 먼저 나와서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자연스럽게 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편안하고 밝은 표정입니다. 철민도 평소 입던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집안 옷을 입고 나와서 엄마, 오늘은 뭔가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도윤이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나오더니 백구를 꼭 안으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묻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어제 왜 상을 엎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윤자가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설명합니다. 엎으려고 엎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숨겨두신 소중한 것들을 찾아주려고 엎은 거란다. 숨겨둔 거요? 보물이요? 도윤이 더욱 흥미로워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남겨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백구가 찾아준 거야. 백구는 정말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집 지킴이야. 윤자의 설명에 도윤이 백구를 더욱 꼭 안아주며 백구야,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철민이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을 손에 들고 새마을 금고로 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결해 볼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윤자가 아들을 배웅하며 당부합니다. 철민의 걸음걸이가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 보입니다. 서진은 마을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어머님,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어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게요. 고맙다, 서진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윤자가 며느리를 걱정스럽지만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전 중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정말 백구가 집을 살렸다더라. 어떻게 걔가 그런 걸 알 수 있지? 경로당 할머니들이 신기해하며 연신 감탄합니다. 그래요. 우리 백구가 정말 영물이었어요. 윤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하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걔도 주인을 알아본다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백구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장님도 다시 찾아와서 정말 신기하고도 감동적인 일이었네요. 백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영물 같아요라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집 개가 아니라 우리 집 식구거든요. 윤자의 말에 찾아온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립니다. 앞으로 백구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백구도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더욱 활발하게 흔듭니다. 오후에는 법무사가 다시 찾아와 후속 처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서류 정리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곧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에 온 가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펜션 사업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법무사가 추가로 설명합니다. 정부에서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신청하시면 상당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마당에 나가 감나무에서 감따기를 시작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할머니, 이 감들로 곶감도 만들고 펜션 손님들한테 줄 간식도 만들어요. 도윤이 신나게 제안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도윤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윤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백구가 가족들 주위를 맴돌며 감이 떨어질 때마다 재빠르게 주워와서 바구니에 넣어주는 모습이 마치 훈련받은 일꾼 같습니다. 백구야, 너 정말 우리 가족 일꾼이구나. 철민이 감탄하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윤자는 혼자 밤머리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습니다. 백구가 어김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에 턱을 얹고 함께 석양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윤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입니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로 하나가 됐어요. 백구도 당신이 시킨 일을 정말 잘 해냈고요. 백구가 마치 그 말을 이해한다는 듯 작게 꼬리를 흔듭니다. 윤자가 속으로 다짐합니다. 집도 지켰고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됐어요. 상은 엎어졌지만 마음을 다시 차렸으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멀리서 마을 교회의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집에서는 서진이 내일 아침에 만들어줄 도시락을 준비하고 철민이 도윤의 숙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할 수 없는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어제의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결속시켜 준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펜션 사업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철민이 조심스럽지만 희망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좋지.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분명 잘 될 거야. 윤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합니다. 백구도 펜션의 마스코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도윤이 흥미진진하게 말합니다. 백구가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의젓하게 짖어줍니다. 온 가족이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웃음을 나눕니다. 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마지막 감사 인사를 합니다. 어머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희 같은 며느리와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까지 주셔서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윤자가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도우며 사는 거야. 늦은 밤 모든 가족이 각자의 방에서 편안한 잠자리에 든 후에도 백구는 여전히 윤자의 방 앞에서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잘 해결됐고 앞으로도 내가 이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윤자가 방문을 살짝 열고 백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정말 고마워, 백구야. 내가 우리 가족의 진짜 구원자야. 이제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혼자서 끙끙 앓을 일도 없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과 백구의 영리함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백구가 용기 있게 엎어뜨린 차례상으로 시작된 하루는 결국 온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벽녘 감나무가지에서 이슬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고 이 집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구가 마당에서 기지개를 켜며 상쾌하게 새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이 마치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윤자는 창문 너머로 그런 백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앞으로도 쭉 잘 지켜봐 주세요. 백구와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진짜 첫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백구와 윤자 할머니 가족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